한 이집트 수교 30년이 되는 해 카이로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국영언론 알-아흐람 기고글을 통해 양국 관계가 나아갈 길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나일강의 기적으로 일궈내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이집트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안녕하세요. فخامة الرئيس لي جاي-명 이재명 رئيس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صديقة 형제국 السيدات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إنه لمن دواعي سروري أن نرحب بفخامة الرئيس لي 처음으로 في زيارته 이집트 الأولى لمصر 방문을 해준 التي 이재명 تأتي في إطار 대통령님을 الرغبة 환영합니다. المشتركة. 이어진 정상회담에선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가자 지구의 휴전과 재건 등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의 뜻을 모았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산 무기의 이집트 현지 생산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 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 순방지인 이집트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구상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카이로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단 한 번의 순방으로요. 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 세 개 대륙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뚫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 싶으시죠? 네,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런데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이집트 방문이 바로 그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순방의 결과물은 그냥 단순히 돈이 오가는 그런 계약 목금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크게 세 개의 거대한 다리를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장으로 향하는 경제의 다리, 둘째는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의 다리,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 산업을 향한 기술의 다리입니다. 경제, 외교, 기술. 야, 이 세 개의 다리가 어떻게 건설됐고 그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저희가 그 다리들을 하나씩 건너가 보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거대하고 또 화려한 첫 번째 다리, 경제의 다리부터 건너가 보죠. 이 다리의 설계도는 바로 CEPA입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우리가 보통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은 많이 들어봤는데 CEPA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그게 FTA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단순히 관세를 낮춰주는 걸 넘어서요. 투자, 기술 이전, 산업협력까지 사실상 경제동맹을 맺자. 이런 약속이거든요. 경제동맹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집트와 그런 거대한 약속이 필요했을까요? 인구 1억의 시장도 물론 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집트의 진짜 가치는 시장 크기가 아니라 지도 위에 있어요. 지도 위에 있다. 네.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정확히 그 가운데서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게 그야말로 사기캐 수준이죠. 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어떤 화장품 회사가 이집트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네네. 그럼 그 제품이 다음 날 유럽연합으로 관세 없이 들어가고 네. 또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를 통해서 나이지리아 시장에도 풀리고 네. 중동에도 수출되는 거예요. 와, 그야말로 프리패스네요. 그렇죠. 라벨 하나만 메이드 인 이집트로 바꾸면 세 개의 대륙을 한 번에 공략하는 뭐랄까 치트키를 얻는 셈이죠.
이게 바로 이번 시파의 진짜 가치라고 봐야겠네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미 이집트는 미국, EU와 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체를 묶는 그 AFCFTA의 핵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라는 문 하나만 열면 맞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세계의 거대한 방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타이밍이요? 네, 이집트가 몇 년간 외환 위기로 고생을 좀 하다가 네. 막 경제가 살아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파트너십을 제안한 겁니다. 와, 그렇게 깔린 고속도로 위로 이제 구체적인 차들이 달리기 시작했군요. 방산, 원전, 인프라, 특히 방산협력은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기존 K9 자주포 계약에 더해서 FA50 경공격기, 청검 대전차 미사일까지 여기서 핵심은 공동생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생산. 네, 이건 그냥 우리 무기 사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만들어서 같이 팝시다 라는 거죠. 우리 기술을 나눠주는 대신 이집트의 생산 기지와 그 넓은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얻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이게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쾌거인데 아프리카 시장 첫 진출이라는 상징성도 크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따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이유요. 바로 on time, on budget. 약속된 시간과 예산 안에 반드시 끝낸다. 네, 한국 원전의 그 명성 덕분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걸 잘 못 지키나요? 거의 대부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은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의 거의 아이콘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UAE 바라카 원전을 칼같이 지켜냈거든요. 그 실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실적이 있었기에 이번 계약이 가능했던 거고, 이게 앞으로 있을 체코나 폴란드 수주전에서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신뢰라는 그 무형의 자산이 3조 원짜리 계약을 가져온 셈이군요. 인프라 분야도 비슷한 여기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를 공급하고 현재 공장까지 짓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건 정말 장기 투자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이 계약의 뿌리는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가 과거에 유상 원조, EDCF라고 하죠. 네, 공적개발 원조. 네, 그 자금으로 이집트의 낡은 철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때 쌓인 신뢰와 또 우리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이번엔 아예 전동차 공급과 생산 공장까지 다 맡기자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투자가 어떻게 우리 기업에게 이렇게 거대한 과실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이렇게 거대하고 아주 튼튼한 경제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비즈니스가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다리, 외교의 다리로 건너가 보죠. 두 정상이 서로를 향해 평화 촉진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외교적 수사는 아니겠죠. 보통은 그런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집트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실제로 휴전 협상을 주도했고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동의 안전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를 촉진시킨 거네요. 그렇죠. 우리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군요. 각자 자기 지형에서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이집트가 지지하고 반대로 이집트가 요청한 가자지구 재건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를 넘어서 평화라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외교적 동반자로 관계의 격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비전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한 것이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 나온 샤인 이니셔티브였고요.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앞글자를 땄는데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안정과 조화, 그러니까 S와 H가 바로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가자지구 난민 지원을 위해서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즉시 기여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혁신,
I는 아까 이야기한 경제의 다리와 다시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AI나 수소에너지 같은 미래산업협력? 맞습니다. 특히 이집트는요,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허브요? 네,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광과 바람으로 물을 분해해서 친환경 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세 번째 다리, 기술의 다리가 놓이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네트워크와 교육? N하고 E는 결국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학생들이 한국에 더 많이 유학 오고 또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져야 이 파트너십이 10년, 20년 뒤에도 굳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다리의 기초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외교,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럼 이 다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새로운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대륙 치트키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투자한 기업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은 이집트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2022년에는 수입액이 전년 대비 무려 8배나 뛰었죠. 이집트와의 관계 강화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번 순방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철강을 넘어서 원전, AI, 그린 수소와 같은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잘 계산된 한 수였다고 봐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경험을 나일강의 기적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경제적 실용주의, 그리고 평화 촉진자로서 중동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외교적 포부가 아주 정교하게 결합된 순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이집트와 함께 세운 이 거대한 다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집트가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대륙의 허브가 되려 하듯이 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략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기술 강국을 넘어서 이집트와 함께 꿈꾸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잇는 진정한 연결자이자 평화 촉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